아프면 운동을 안 해야지 되나? 척추 구조의 문제가 100%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운동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섬유 근육통을 해결한다, 치료다 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섬유 근육통 환자뿐만 아니라 뭐 보통 분들에게도 운동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혈액 순환에 그렇죠. 도움을 주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데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픈 분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게 맞나? 아니면 아프면 운동을 안 해야지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섬유 근육통 환자에게 운동이 필요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근육통, 그 다음에 운동,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치료법으로 점차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프면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 안 하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팔, 다리 뭐 안 쑤시는 데가 없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운동이 섬유 근육통 환자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좋겠고 어떤 측면에서 나쁘겠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란 사실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성문 종합 영어를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요즘 성문 종합 영어 보너스는 없지 않습니까? 디딤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좋은 건 알지만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지.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아예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은 꼭 해야 되지만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떤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섬유 근육통이 척추 구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척추 구조의 문제가 100%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이거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이제는 깨야지 됩니다. 자, 척추 구조가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척추가 똑바르지 않고 휘어 있거나 굽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할 때 역기를 들거나 뭐 다른 이제 상체 운동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게를 들면은 이 팔을 통해서 어깨로 전달이 돼서 아래쪽으로 버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나? 절대로 들면 안 되죠. 섬유 근통 환자뿐만 아니라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분들은 무게를 들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밸런스도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을 내가 같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몸에 전달되는 역학적인 구조는 전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몸을 더 상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구를 쓰지 않고 하는 운동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것도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서 호전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가세요. 뭐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이 운동 조금 해보고 저 운동 해보고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본인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치료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그냥 노하우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니까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걷기부터 먼저 하시라. 걷기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섬유 근통은 뭐 여러 군데 통증들이 다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체에 많기 때문에 상체보다는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은데 그 하체 운동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
걷기다. 네. 골반이 계속 틀어지면서 비틀어진 척추를 맞추는데 약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운동들이 사실은 대부분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섬유근통을 가지고 있으신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다, 아니면 만성 피로다, 브레인 포그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빈맥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인데 자율신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잘하고 근골격이 좋아지다 보면 자율신경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근골격계의 운동을 했는데 자율신경계가 좋아지는 이런 증상들의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신경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신경의 안정도는 신경이 주행하는 길이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 신경 길이 척추입니다, 척추. 근데 척추의 안정성은 뭐가 확보하고 있냐? 근육과 인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심부 근육들, 특히 뭐 코어 근육들 이런 것들이 단단해지면 뼈가 버티는 힘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뼈가 버티는 힘이 강해지면 관절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과거에 그런 과민화된 상태들이 일부 낮춰지면서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게 뭐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걸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척추 정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척추 정렬 상태가 틀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주행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 신경 과민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신경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의 문제들이 더불어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신경 길이 안정화되면 실제로는 그 신경 길 자체가 똑바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하지만 신경 길인 척추체에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의 안정성은 근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내려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통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근골격계 통증이 대부분은 근육이 예상치 못하게 강한 힘으로 쪼고 있고 단축이 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통증이 생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약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쪼아질 수밖에 없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운동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근육이 대신하고 있는 게 결국은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인대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대가 약해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경의 주행 경로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척추 구조의 틀어짐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것이 전부 다 인대가 약화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이어져 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이 물론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먼저 강해지고 튼튼해져야지 된다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자율신경 프롤로 치료, 프롤로 치료를 조금 변형시킨 거죠. 여러분들에게 척추의 인대 강화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킨 치료법을 많은 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뭐 섬유근육통 아니어도 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핵심이 인대를 강화시키고 인대를 강화시켜서 신경의 주행 경로를 안정화시키고 더불어 척추의 구조 밸런스 자체를 맞춘다라는 것이 이제 치료의 종점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치료 방법이 없고 원인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은 후에 또 운동을 하시고 이 통증과 영원히 헤어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동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기 전에 몸의 구조 상태를 꼭 확인해 보셔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